네,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나머지 절반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역에서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을 했는데요.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고객들과 강릉역 일반 열차 고객들의 큰 불편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KTX 열차 사고 굉장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 사고 지점부터 네. 500m만 더 가면 다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거기서 그랬더라면 더 큰일 날 뻔했죠. 앞부분은 거의 직각으로 꺾였잖아요. 글쎄요. 네. 1호차하고 2호차는 90도 정도로 꺾여 있다고 예. 그러고 원래 열량인데 그중에서 9개가 지금 탈선을 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얼마 전에도 오송역 단전 사고라든지 또 서울역에서 지난달 19일에 포크레인하고 열차가 부딪힌 적도 있었죠. 예.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한 9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훨씬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탈선 사고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승객들이 다치기도 하고 한 15명 다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비 규환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고가 뭐 지금 사망 사고라든지 또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네. 네. 사실은 천만다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인데 예. 그것을 피한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글쎄 말이야, 아까 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게요. 또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코레일인데요. 얼마 전에 총리가 대전 예. 코레일 본사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안전 대책이라든지 말이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다시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코레일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4명을 또 보직 해임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전문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많이 다치신 분이 없어서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고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죠. 예.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 투신해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먼저 풀어보고 얘기 나누죠. 글쎄 말입니다. 7일 오후죠. 어제 오후 2시 55분쯤인데요. 송파구 문정동에 그 법조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13층에서 투신을 했다는 건데요. 한 오피스텔입니다. 예. 이거는 지인의 뭐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제 원인은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얼마 전에 12월 3일이죠. 그때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혐의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런 거죠. 예, 이 혐의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네. 저 개인 정보를 뭐 수집한다든지 동향을 갖다 감찰했다. 네. 그 당시 이제 이재수 이 사령관이 예. 사실은 기무사령관으로 2013년 10월부터 1년 정도 기무사령관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월호가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도양을 갖다가 사찰했다는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그 진보 성향 단체들의 어떤 그 시위 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네. 재향군인에 전달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장실심사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었죠. 예, 그 유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이제 와서 사찰 단죄가 안타깝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이재수 사령관을 변호하던 변호인이 예. 이 유서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유서를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다가 네. 유족과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또 여러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전면적으로 했는데요. 예.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자신을 변명하거나 이런 내용은 뭐 들어있지 않고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전체적으로 이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 사찰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기무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떳떳하게 일을 했다. 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사찰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이 있고 예. 그 외에는 이제 자신이 지고 가겠다. 모두 책임지겠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하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을 관대하게 좀 처벌해 달라. 예.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님께 하는 말도 좀 있고 예. 유족들에게 또 하는 말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유서를 보니까 이제 58년생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했고 네. 2016년에 삼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예편을 한 거잖아요. 이후에 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 이런 글쎄요, 말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원래가 2013년 10월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무사령관이 되죠. 네. 근데 1년 만에 사실은 옷을 벗었습니다. 예. 근데 옷을 벗게 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 다시 예. 말하면 그때 뭐 최순실 씨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 동기가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암투 관계에서 예. 쉽게 이렇게 옷을 벗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 이제 대장이 되지 못했죠. 네. 그렇게 하고 옷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하려고 했던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유서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예. 그걸 하려고 해봤으나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수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히 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영장 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이 됐고 기각 4일 만에 이렇게 투신을 하게 된 건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보면은 지난해 11월 변창훈 검사가 또 투신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4명째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물론 이것이 이제 검찰의 모두 뭐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에 들어가고 나왔다 와서 네. 이렇게 투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명하게 한다고 해도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표적 수사가 아니냐 내지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다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거에 대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즉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예, 예. 별건 수사.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뭐 들여다보고 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혐의로 계속 봐왔던 그거 말고 그렇죠.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재수 이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호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예. 이번에는 기각이 됐지만 또 다른 것으로 또 수사를 받을까봐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신 말고 자신의 부하라든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또 예. 수사를 받을까봐 상당히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이번에 사고 나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들여다볼 반성해볼 이런 여지도 좀 있습니다. 예. 그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에서도 지금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검찰에서 이번 수사를 뭐 과잉을 했다든지 표적 수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예. 말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사고가 벌어지면 또 그런 어떤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또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에 대해서 2002년 뭐 대선 때 댓글 조작 사건도 얘기가 나왔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국회가 이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1박 네. 2일로 열고 새벽 한 4시쯤인가요? 그때 본회의가 끝났는데 음주운전 단속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고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소주는 냄새도 맡고 나서도 운전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물 좀 한 잔. 괜찮습니다. 예, 예. 입이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본 회의에서 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이제 윤창호법의 후속 법안이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네. 처리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네.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번에 윤창호법 중에서 이제 윤창호법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도로교통법입니다. 근데 특가법은 저번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창호법 중에 반인 도로교통법이 이제 그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저번에 통과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음주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네. 내지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한 잔만 먹어도 그러니까 0.03 네. 이걸로 이제 0.05를 0.03으로 낮춘 것이죠. 네. 네. 면허 정지 기준을. 아. 그다음에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는 3번 정도 이제 그 음주를 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기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2번으로 한 겁니다. 적발이 되는 횟수가 그렇죠. 3번에서 2번이 2번으로. 된다. 그래서 2번만 하면 징역 2년부터 5년까지 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기준을 이제 강화한 것이고 그것이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윤창호법 중에 반은 네. 그러니까 특가법은 저번에 통과가 됐고 네. 예. 이번에 통과된 것은 도로교통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윤창호법의 최소 형량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처음에 이제 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는 네. 예. 104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는 최소 형량이 5년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네.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5년을 이제 최하를 3년으로 낮춘 거죠. 예. 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아. 상해치사가.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5년을 하게 되면 이게 살인죄와 똑같은 것인데. 아, 기준을 좀 형평성의 맞춘 거군요. 문제인 거군요. 예, 그렇죠. 형평성이 좀 반하지 않느냐. 네. 상해치사라는 게 뭐냐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케 하면 상해치사거든요. 네. 그것이 3년 이상인데 음주를 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5년을 하면 살인죄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것이 좀 무겁다라고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네. 사실은 뭐 5년을 해도 이것이 뭐 그렇게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든 거니까 해 나가면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형량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또 만약에 너무 높다면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사회적 현실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니까 예. 저는 뭐 이 3년만 해도 네. 얼마든지 이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 개정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 개정과 본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